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민수 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한국사 영역과 함께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PDF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사 영역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꽤 쉬운 편이었고요. 이것을 어려워했다면 공부에 대한 것을 다시 복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이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힌트를 한두 개만 찾으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사동 나와 있죠? 네, 암사동 이게 진짜 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농경과 목축 그리고 간석기라는 곳을 봤을 때 정착이란 말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정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1번, 이거는, 아직 이런 식이 나오기 어렵죠? 답은 2번입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이거는 그 상감청자에 해당하죠? 그 현재, 현사시대에 나왔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비파형 동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청동기 유물이고요. 이거는 칠지도, 이거는 금동대학로입니다. 삼국의 문화를 대표하고요. 백제가 일본에게 전파해준 물건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단군이 제사를 지낸 곳이 참성단이었다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나와 있죠. 삼국유사라는 것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군이 지었던 나라가 뭘까요? 네, 당연히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참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네, 문제로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보시면은 국자감은 고려, 상광개실 또는 조선의 이야기죠. 영고는 부여 얘기입니다. 그 초기 국가 있죠? 초기 국가 때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맞죠? 5번은 신라의 중요한 국가 결정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네, 국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혀 있는데요. 여기도 힌트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단양적성비, 대가야 정복, 관산성 전투 승리, 마운령 순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전부 다 어떤 사람일까요? 가야 정복했으니까 가야 주변의 나라겠죠. 이 관산성 전투는 백제의 성왕이랑 맞죠? 신라의 진흥왕이 서로 싸웠던 전투입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결국 진흥왕에 대한 전성기의 때 세운 비석 두 개고요. 전투 승리한 거고 좀 더 차지하게 된 영토죠. 자, 과연 답을 보실게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1번은 마한 정복한 거는 근초고왕이죠. 백제. 2번은 장수왕, 3번 하랑도 개편이 답이죠. 3번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풍을 금지한 사람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원래는 주요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지로 나왔습니다. 5번 호패법을 실시한 사람은 조선의 태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과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해고령이면 다 바로 한 나라밖에 없죠. 철로도 유명하고요. 변환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가야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다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따란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인 거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태학은 고구려 때 소수림왕이 그 당시 고국 원왕이 전사한 다음에 그 어지러웠던 분위기, 민심과 왕권이 흔들렸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멀리 보는 큰 그림을 그린 정책이죠. 태학 설립 교육이었습니다. 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막 그 일본한테 발리고 있을 때 조총을 만든 부대, 물 목적으로 만든 거죠. 물론 여기는 사수, 포수, 살수 이렇게 삼수병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남부요로 바꾼 사람은 아니죠. 백제의 성왕이 되겠습니다. 방금 여기 보실까요? 네, 전 문제 3번 문제에 3번 문제에 여기 보시면은
관산성 전투 있죠. 여기에서 승리한 거는 진흥왕이지만 패배한 거는 성왕이죠. 네, 바로 이 3번에 해당됩니다. 4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는 발해죠.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네, 5번이 낭랑외 중개무역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5번 가겠습니다. 바로 네, 가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쌍기라는 의견을 나오죠. 고려 태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고려의 광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광종이요. 왕권 강화 및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1번 서원을 정리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죠. 영조와 흥선대원군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서당 설치한 사람은 신문왕이죠. 신문왕, 통일신라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2의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죠. 속대전 편찬한 사람은 이건 제가 정리를 잘 하고 싶어하는 부분인데요. 조선의 법전 중에 두 번째로 수정되는 첫 번째 수정이긴 한데 두 번째 법전인 거죠. 영조가 만들었습니다. 4번 백두산 전개비 이거는 숙종이 세웠죠.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북부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죠. 5번이 답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 수청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답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거의 뭐 나오는 왕이 거의 나오죠. 이 내용 보시면 6번 보시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가 보이면 되겠는데 힌트가 나와 있죠. 보시면 경상도 전라도는 들러봤는데 양강도가 뭔지 모르겠어. 몰라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나름 함경도 쪽에 있는 곳이고요. 교주도는 지금으로 치면 함경남도랑 황해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서해도는 황해도에 있겠죠.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면은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주군과 속군, 속현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현도 있고 속현도 병행했던 그리고 오도가 있었던 그 나라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당연히 고려죠. 고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은 끝장납니다. 1번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9년이 있었다. 1번이 바로 답이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9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속현이죠. 속군 속현이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9년이었죠. 2번 22단로 이거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백제에 관한 거죠. 무령왕 때 얘기입니다. 3번 향약 주관한 거 있죠. 수령이 주관했다. 이거는 나중에 영종조 시기 때 이루어졌던 일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돼야 되죠. 수령의 권한 강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오소경을 설치하여서 지방 통치를 보완했다. 오소경은 구주 오소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일신라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이거는 고구려와 부여에 관한 내용이죠. 초기 국가 때 있었던 사실이므로 내용이 아닙니다. 7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죠. 영광탑은 그것에 대한 확인사살 힌트가 되겠습니다. 확인사살 하는 거죠. 발해 고르시면 됩니다. 바로 2번이란 거 알 수 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통일한 거는 신라고 이거는 삼한 얘기죠. 그 초기 국가 때 마진변한 이 삼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구려 시대 때죠. 고구려 때 을지문덕 장군이 했던 겁니다. 5번은 고려죠. 고려 초기 때 시정, 개정, 경정을 통해서 전시가를 3번 운영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을 좀 볼게요. 윤관 여진 정말 과정이죠. 고려 문벌귀족 시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직이 몰라도 됩니다. 저만 알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진 시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동북 구성을 축제했습니다. 과연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가능했을까요? 첫째, 여러분 별무반이 답이죠. 바로 1번입니다. 별기군이랑 삼별초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삼별초는 고려 무신 시기 때 만들어진 부대고요. 그 다음에 그 별기군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하면서 조선 말기 때 만들어진 부대죠. 2번 위화도 해군 이거는 이성계가 했던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사군육진 개척한 거는 조선 세종 때 한 거죠. 세종 때 김종서 상군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4번 나당연합을 추진한 거는
통일신라 얘기가 되겠죠. 5번 하통도감은 최무선이 만들었던 고려 말기 때 만들었던 기관과 이 화약 폭탄이죠.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진포대첩에서 많이 활약하게 했을 겁니다. 9번 이 시기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혼돈의 신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주나 장군으로 일어난 지방 세력가가 힌트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력가는 바로 호족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종과 애노의 반란도 일어나고요. 각종 신라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연히 1번이죠.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는 종교죠. 뭔가 경전이 필요 없이 참선하고 수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죠. 백성들과 호족에게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2번은요. 북본론 주장하는 서인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조선 후기 때 인조 이후로 많이 등장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겪으면서 더욱 진행되었죠. 3번 고구려고요. 4번 홍경래난 이건 조선 말기 세도 가문이 정치를 잡았을 때 봉기 일으킨 사건이죠. 5번 이거는 정조 때 사상들 역시 학적인 상인 역시 한양 앞에서 그 공적인 상인 즉 시전 상인 이 사람들을 제치고 그 시장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금난정권이죠. 10번 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화폐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종, 건원중보, 숙종, 사만, 해동통보 이거 모르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상평통보가 나오니까 약간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이거는 바로 고려의 동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3점이죠? 3점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상평통보는 당연 조선 후기에 숙종이 만든 거죠. 물론 인주가 검사를 했지만 좀 더 퍼지게 되는 거는 숙종 때입니다. 2번 병란도가 답이죠. 고려 때의 경제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신라의 지증왕이 만들었습니다. 지증왕에 대한 얘기니까 패스하고요. 4번 연분구등법을 실시한 거는 조선의 세종이죠. 그 토지의 기준이 아니고요. 항상 이 풍흉, 그러니까 풍년이냐 흉년이냐 따라서 가장 풍년일 때는 가장 높은 등급, 흉년일 때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매겨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네에 외관을 설치해서 계시무역을 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 때 일반적인 일본과의 대무역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고려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13분 컷인데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좀 더 문제 풀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에 들어갈 역사서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역사서 문제인데요. 이것도 다행히도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부식이 나와있죠? 김부식이 지었던 유명한 책이 바로 삼국사기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바로 비교가 잘 되는 작품이 바로 1년이 만들었던 삼국유사죠.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하실 기회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물 하나 마시겠습니다. 발해고는 유득공이 만들었고요. 조선 후기 때 맞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책이죠. 그렇습니다. 동국통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역사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이전에 있었던 고대부터의 역사들을 다 통합해서 만들었던 책이고요. 제왕군기는 고려 말기 때 만들어진 책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민족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 했던 그런 옛날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를 좀 더 연구했던 책이고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의 사관들이 만들어낸 사소한 역사적 기록들을 모두 그 왕별로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국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한국사 문제 낼 때요. 거의 세종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세종대왕 이거 세종대왕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아니지만 거의 규칙이 요즘에 나오는 게 트렌드가 분명히 세종대왕은 문제는 어렵게 내요. 약간 실정상 같은 게 나오고요. 물론 집현전 악물고 추구기가 나오니까 조금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치더라도 이런 게 나오니까 약간 생소한 것도 나오죠. 하지만 답은 쉽습니다. 네, 후민정음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허탈감 느끼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학은요, 신라 신문왕이 만들었죠. 네, 신문왕이 만든 거니까 보시고요. 불교를 공인한 거는 뭐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삼국 불교라 치다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국대전 완성한 겁니다. 만든 게 아니라 시작한 게 아니라 완성한 거죠. 조선의 성종입니다. 시작을 한 사람은 조선의 세조이지요. 세종이 아니라 세조입니다. 구분하시기 바라겠고요. 팔만대장경 족판한 거는 몽골 간섭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몽골로 인해서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시기가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성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고요. 학문 연구하고 경연 주관했던 이거 바로 하나밖에 없죠.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문관에 대한 내용이겠죠. 과연 어떤 걸까요? 매항 활동을 주도한 것은 향도죠. 다릅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최고 권력기구 비변사죠.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박살이 나는 뭐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생을 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 이거는 성균관이죠. 이거는 뭐 조선 시기 뭐 거의 아우르는 시기 때 있었던 뭐 교육기관입니다. 4번 중성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이 참여했다. 이거는 두 개가 있죠. 그 당시 귀족사회를 반영하는 두 기구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이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죠. 사관어 사원부랑 언론기능 담당했던 그런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언급되었던 게 홍문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공민왕 정책, 공민왕 내용이 단독으로 나왔네요. 네, 범위가 처음부터 조선 전기까지라서 그런지, 네, 아무튼 이 내용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내용이 몇 개 겹칠 수 있으니까 양해해야 되겠죠? 네, 쌍성총강국 공격했습니다. 원 간섭으로 인한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는 일, 이게 참 중요했던 왕이었죠? 공민왕이죠? 답 바로 나오시겠습니다. 답은 바로 5번이죠. 백성에게 땅 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민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담당을 했던 게 전민병정도감이었죠. 노고 폐지한 거는 신문왕이죠. 신라의 신문왕. 대전 통편은요. 조선의 정조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경국대전이랑 대전, 통편 그 사이에 속대전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조선의 수정된 법전이 흥선대원이 만든 대전 해통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원성왕이었죠. 신라의 원성왕이 실시했습니다. 4번 육조직계제 실시한 거는 사실 많습니다. 뭐 많긴 많은데 조선 초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태종, 세조 정도로 볼 수 있죠. 물론 성종도 했습니다. 그 성종도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켰다고 해서 뭐 의정부 서사제를 한 건 아니고요. 육조직계제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태조와 죄송합니다. 태종과 세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은 거의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국난 극복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나름대로 이 컬러풀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진행되었죠. 부산을 먼저 침공을 하고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조명여왕군 때문에 후퇴하죠. 그러면서 강화해져지고 그게 결렬되니까 2차 정유재란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이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답은 뭐 당연히 4번이겠고요. 다른 것들은 팩트니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고려, 조선, 조선 후기, 고려 무신 집권기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6번이죠. 이번에는
인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방의 주자라고 돼 있는데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거든요. 송나라 사람 때 사람이고요. 호는 퇴계, 산 시기는 16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인데요. 도산서당, 주자서 전료, 성학십도, 그리고 이중시했고 성리학 있죠? 네, 아마 아실 겁니다. 퇴계 이황이죠? 답은 바로 이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역시 주자를 설명할 때 주자의 이론을 나름대로 자신이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 주자서 전료입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하고요. 이냐, 기냐, 이냐, 기냐 할 때 몸도 보편성을 추구하는 게 이고 특수성을 추구하는 게 기가 되겠는데요.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이가 좀 더 이황은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이인은요, 율곡 이인은 좀 더 기를 중시하죠. 좀 더 약간 특수성에 중시를 좀 두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발달에 영향을 줬고요. 참고로 일본 성리학 중에 하야시 라잔 같은 사람들이 일본 성리학을 좀 집대성시킨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참고로 이건 일물 설명을 좀 패스하겠습니다. 17번 바로 넘어갈게요. 네, 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공납을 내는 대신에 쌀 동전으로 내는 법,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종 직업으로 등장하는 게 공인입니다. 그야말로 왕의 셔틀이죠. 자, 이것은 온전히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법에 관한 설명은 바로 3번이죠. 3번은 방납. 원래는 여기 보시면 공납을 토삼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 토삼을 내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방납업자, 몰입에 같은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죠.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농민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니까 그게 바로 방납이거든요. 그거 시정하려고 만든 게 바로 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이거는 일단 특산물이 아닙니다. 군역에 가는 거죠. 군역에 가는 것을 조선 후기 때 시정한 정책. 이것은 바로 균역법이죠. 2번. 이거는 과전법입니다. 조선 말기 때, 죄송합니다. 고려 말기 때 이성계가 과전법을 통해서 고문세족을 박살내고 신진사대부가 성장하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고국천왕이 실시한 거는 진대법이죠. 5번 과전 지급한 거 이게 현재 관리에게만 지급한 거죠. 이거는 세조가 실시한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전법의 맥락 중에 하나가 되겠죠. 18번 초계 문신제 딱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조선 정조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조선 후기까지는가 보네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신하를 가르치는 제도이죠. 관료의 명단 정리하고 정약용도 여기 초계 문신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규장각에서 공부하게 하는 거죠. 물론 왕이 원하는 거를 공부하게 하죠. 정조의 목적입니다. 정조도 역시 영조 아니면 정조로 한국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정조의 내용을 보자면 바로 여기서는 답이 4번이죠. 자기 친척을 소원으로 모시려고 만드는 게 소원하성이죠. 사비로 천도한 거는 백제의 성왕이고요. 그리고 우상국 복속시킨 거는 신라의 지증왕이고요. 첨성래 건립한 거는 신라의 선덕여왕이죠. 사신관제도 실시한 거는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지역 견제하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유명한 실학자 내용이 되겠는데요. 산업공상 직업평등화 그리고 수레 선박 화폐 사용 같은 것도 좀 추가하고요. 홍대영은 기술혁신, 박제가 소비론을 이해하고 있죠. 다들 공통점이 있다면 실학자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상업파들입니다. 상업과 그거에 대한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5번이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좀 더 보겠습니다. 유수원은요, 우서를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상을 밝히고요. 사실 유수원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흠이라는 사람인데 그 북인 출신이고요. 인조 반정을 통해 좀 박살이 난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죠. 정부에 관한 좋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박지원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여러 나라 그 중국 주에 기업 가가지고 열하일기도 만들고 양반전 호질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죠. 노비 뭐 평민 할 거 없이 외국인 할 거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하고 얘기 잘하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고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유교를 추구하는 그리고 아직도 중국과의 사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를 좀 한심하게 봤을 겁니다. 박재관은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좀 얘기한 사람이죠. 시정론이라고 해서 우물을 그 돈에 비유해서 우물도 흘러가야 된다. 돈도 흘러가야 된다. 맞습니다. 돈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제 발전, 소비를 강조하는 사람이 박재가였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20번 보겠습니다. 공명첩발급이 신문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공명처급은 여기 나오죠. 임진왜란 이후 때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를 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름을 비워놓고 여기다가 이름만 쓰면은 바로 신문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임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당연히 양반수가 겁나게 올라가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골품제가 정비되는 거는 신라 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고문세족이 대두한 거는 호족들이 세력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막을 세력이 없으니까 귀족화가 되는 것이 바로 2번의 같은 형태죠. 상수리 제도는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인지제도입니다. 그 호족은 아니고 지방 사람들 있죠. 유력 세력들의 자제들을 이제 들고 오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관리들을 불러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5번 이것은 문물귀족 사회의 동료 당연하죠. 무신집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한국사 제가 정말 빠르게 설명을 끝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누누차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보실 때는요.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 있죠. 답안지 필요한 내용들 있죠. 이것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기입했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네,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MR 올바른 펜과 올바른 그리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올바른 답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30분 이내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거를 전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원래 이거를 다 수업 때 풀이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엔 좀 시간이 여력이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반드시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팸에 해주시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제가 좀 더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그 문제를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개념을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20번 문제 있죠? 20번 문제. 제가 20번 문제를 잘 모르겠다. 20번 문제에 뭐 골품제나 뭐 상수리 제도나 이 건문세족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만약 질문이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좀 더 제가 영상 올려가지고 따로 또 제가 유튜브에 기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제가 분명히 전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파란 초록색 화면 있죠? 반드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여러분의 의미를 꼭 새기시고요. 9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참 시기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주민수 TV였습니다. 짝짝 악스 스웩